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진짜 실화입니다. 한 남자에게 10년 동안 매달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낸 사람은요, 1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그곳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진수, 당시 45세였습니다. 진수 씨의 아내는 6개월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은 2년. 그 2년 동안 진수 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아내를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진수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내는 분 미소약국. 진수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소약국?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뭐지? 실수인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또 똑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내는 분 미소약국. 진수 씨는 약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귀찮았습니다. 알아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1일, 정확히 오전 9시, 어김없이 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진수 씨는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요, 이 입금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 봤지만, 죄송합니다, 고객님.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단지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됩니다. 자동이체? 누가 자기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놨단 말인가? 진수 씨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2번의 입금, 60만 원. 2년이 지났습니다. 24번의 입금, 120만 원. 진수 씨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진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자. 그는 미소약국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약국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약국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토요일 오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왜 나한테 돈을 보내는 걸까? 혹시 아내와 관련이 있는 걸까? 2시간 후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약국은 버스 정류장 옆에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외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인상은 부드러웠습니다. 실례지만요. 진수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 통장으로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요. 미소약국 명의로요. 그 순간 약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셨군요. 약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김진수 씨 맞으시죠? 진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약사는 진수 씨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진수님께 본인이 직접 오실 때만 전달할 것. 진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3년 전 어떤 분이 이걸 맡기고 가셨어요. 약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부탁했어요. 매달 1일 김진수 씨 계좌로 5만 원씩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직접 찾아오시면 이 봉투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약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 김민희 님이세요. 진수 씨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김민희, 그건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 아니 그게 진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희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여기 오셨어요. 약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래도 꼭 직접 오셔야 한다고 전화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진수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잘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열어보세요. 약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약해진 손으로 쓴 듯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꽤 시간이 지났겠죠? 3년? 아니면 더? 여보가 언제쯤 궁금해서 찾아올지 몰라서 일단 10년치를 맡겨뒀어요. 10년이면 충분하겠죠? 여보, 나 떠나고 잘 지내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아프진 않아요?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여보가 나 때문에 너무 아파할까봐.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자기 몸 망칠까봐.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5만 원. 그건 약값이에요. 여보 알잖아요. 고혈압 약. 한 달에 5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나 없어도 여보는 꼭 약 먹어야 해요. 건강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건 사실 비밀인데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 여보가 알면 막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혼자 준비했어요. 약사님한테 10년치 돈을 미리 드렸어요. 통장도 새로 만들었어요. 여보 명의로요. 여보 도장을 몰래 찍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가 곁에 없어도 여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게 최선이었어요. 혹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울고 있어요? 울지 마요. 나는 괜찮아요. 아프긴 했지만 후회 없어요. 여보랑 함께한 20년. 정말 행복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여보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도 이제는 웃어요. 나를 위해서, 아니, 여보 자신을 위해서 매달 들어오는 5만 원 보면서 생각해요. 아, 민희가 아직도 내 곁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요. 약속해요.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마이너스 당신의 아내, 민희. 진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점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약사는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수 씨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에게 남기는 말들. 1. 아침 꼭 먹어. 라면이라도 좋아. 2. 약은 절대 거르지 마. 3. 가끔은 친구들 만나. 혼자 있지 마.
사, 내 옷들 버려도 돼. 아까워하지 마. 다시 사랑하게 되면 망설이지 마. 나는 괜찮아. 진수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약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니 씨가 그러셨어요. 남편분이 꼭 찾아올 거라고요. 빠르면 1년, 늦어도 5년 안에는요. 그래서 10년치를 준비하셨대요. 정말 여보는 꼭 궁금해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셨어요. 진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요? 아내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여기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아내는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서 우리 집까지 2시간이나 걸리는데 약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요. 약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니 씨가 여기 온 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파 보이셨거든요. 택시에서 내리는데 걷지도 못하셨어요. 제가 부축해서 안으로 모셨죠. 그리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냐고요. 그랬더니 미니 씨가 이러시더라고요. 약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니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 남편은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요, 그 사람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그러다가 아플 거예요.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나를 느낄 수 있게.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아, 미니가 아직도 날 챙기고 있구나 하고요. 그럼 약이라도 먹지 않을까요? 약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약속했죠. 꼭 지키겠다고요. 미니 씨가 가시고 나서요. 그분이 남기고 간 돈을 세어봤어요. 정확히 600만 원이었어요. 10년치 약국 수고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약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니 씨가 가시고 한 달 후에요. 제 약국으로 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중년 남자분이었는데요. 자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미니 씨의 오빠라고요. 진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오빠, 처형, 그 사람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처형이 여기 왔었어요? 네.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여기 와서 부탁한 게 있을 텐데요. 혹시 그 금액이 모자라면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약사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진수 씨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처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형은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다만 약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제일 아꼈던 사람이 진수예요. 그 사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진수 씨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먹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뭘 한 걸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생각했는데 처형도 동생의 뜻을 이어받아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는 김진수 씨 약사가 불렀습니다. 미니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제 남편이 만약 여기 찾아온다면요. 그때는 이렇게 전해주세요.
이제 그만 슬퍼해도 된다고요. 나는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그게 내가 진짜 바라는 거라고요. 진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약사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기다려줬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진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약사님, 네. 고혈압약 주세요. 한 달치요. 약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사는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에 드세요. 절대 거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진수 씨는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 이 돈으로. 아니에요. 약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미니 씨가 이미 다 계산하셨어요. 10년치 약값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진수 씨는 약국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타기 전 진수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 진수예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어떻게? 형님, 오늘 미소약국 다녀왔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처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편지 받았구나. 네. 미니가 널 정말 많이 사랑했어.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진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힘들었던 거 알아.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형님도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를 끊고 진수 씨는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 아내의 편지와 수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진수 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진수 씨는 따라 불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 씨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꼭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었습니다. 매달 1일 통장에 5만 원이 들어올 때마다 진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미니야, 오늘도 잘 먹었어. 약도 먹었고,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직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였지만 동료들이 좋았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모인 돈 420만 원. 아내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10년 후에도 약을 계속 먹고 있다면 그땐 이 돈 모아서 여행 가요.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3년 남았는데 벌써 가고 싶은데? 그는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아내와 가려고 했지만 끝내 가지 못했던 그곳.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진수 씨는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니야, 우리 여기 왔어. 너 말대로 왔어. 바다 진짜 예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아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 씨는 맛있는 흑돼지를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니야, 맛있다. 너도 먹고 있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니야, 나 제주도 왔어. 내가 가고 싶어 하던 곳. 여기 진짜 좋다. 바다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 너랑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너 여기 있는 거 느껴져. 바람 불 때마다 내가 옆에서 웃는 것 같아. 미니야, 나 이제 괜찮아. 많이 울었고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 너 덕분이야. 내가 남겨준 사랑 덕분에 나 살아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해. 마이너스 진수. 편지를 쓰고 나서 진수 씨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진수 씨는 55세가 되었습니다. 매달 1일 여전히 5만 원이 들어옵니다. 10년째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진수 씨는 다시 미소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는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진수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약사님. 건강하셨어요? 그럼요. 진수 씨도 건강해 보이네요. 덕분에요. 약 잘 먹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진수 씨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감사의 표시예요. 10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요. 부탁드려요. 약사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진수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약 먹을게요. 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니가 10년 동안 버팀목 되어줬잖아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게 미니가 원하는 거니까요. 약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니 씨가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그럼 다음 달부터는 입금 안 될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진수 씨는 약국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미소약국? 이 작은 약국이 자기 인생을 구해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가 구해준 겁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사랑으로. 그날 밤 진수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미니야, 오늘 약국 다녀왔어.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나 살았어. 이제는 내가 혼자 할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걱정 마. 진수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 요즘 누군가 만나고 있어. 회사 동료인데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하라고 했잖아. 다시 사랑해도 된다고. 그래서 용기 내볼까 해. 화내지 마. 진수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든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평생. 진수 씨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미니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남편까지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도요.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해. 그리고 안아주세요. 지금 당장. 왜냐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도 그 사람과 함께일지. 미니 씨처럼 갑자기 이별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표현하세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의 사랑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나요?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며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요. 안녕히 계세요.